네, 다음으로 최선의 대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대안을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을 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냐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3단계 토의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정을 시키는데요. 실천 가능성, 그리고 PMIF 라는 이 네 가지 관점, 2단계, 그리고 3단계로 마지막에 난이도,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적용해서 최선의 대안을 고릅니다. 자, 선생님은, 저는 이제 이런 양궁 토이 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, 네, 노란색 관역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최선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데요. 이렇게 포스트잇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에는 이렇게 파란색 관역 바깥쪽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. 이때 포스트잇 하나당 대안을 한 가지씩 써서 붙이도록 하는데요. 이것을 할 때, 대안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그때 같이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요. 포스트잇 대안을 만들고 나서 작성자 앞에, 즉 자기 자신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 앞에 붙여놓는 것이 나의 대안을 여러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죠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천 가능한지 그것을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은 각자 만들어낸 대안, 자신의 것이 아닌,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포스트잇에 붙은 그 써져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 이것이 실천 가능하지 않겠다, 실천이 어렵다 싶은 것들만 남겨놓고 전부 파란색 관역으로 옮겨 붙이도록 합니다. 다음으로 2단계는 PMIF라는 이 관점을 사용을 하는데요.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PMIF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각각의 대안의 장점과 단점, 흥미로운 점, 그리고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,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습니다. 즉 2단계 토의에서는요, 학생들이 이렇게 장점과 단점, 흥미로운 점, 그리고 이 대안을 실천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, 어떠한 미래가 예상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. 그래서 이때 자신의 것이나 친구의 것 뭐든지 상관없고 1단계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3단계는 난이도인데요. 이제 빨간색에서 노란색 정중앙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난이도에 따라 최선의 대안, 가장 먼저 실천할 대안을 선택합니다. 난이도라는 건 무엇이냐?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세 가지가 살아남았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것들 중에 가성비가 어떠냐는 겁니다. 즉, 세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빠르게 적은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거죠. 즉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파란색 포스트잇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대안 모두 좋은 대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어떠한 대안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실천해야 되는 대안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,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죠. 따라서 우리는 대안의 실천 난이도에 따라서 대화를 해본 결과 최선의 대안을, 즉 가장 먼저 실천할 대안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.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, 이 최선의 대안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 좋지 않은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선순위, 즉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매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 이 전체 토의 과정에서 또 주의할 점은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새롭게 아이디어를 적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대안들 중에 서로 합쳐서, 제가 포스트잇 하나당 대안 한 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. 근데 한 가지 각각의 대안들을 혹시
결합하여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포스트잇에 통합된, 합쳐진, 융합된 대안으로 새롭게 작성을 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허용해서 이 영국 토의를 3단계에 거쳐서 토의를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를 좀 더 쉽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대안, 최선의 대안 선정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절대 볼 수 없지 않아요. 절대 못 보고 마이너스는 이제 본인이 생겼을 때 우리 반이 볼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안에 봐야 할 상황이 같이 빼일 수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. 안에 봐야 할 상황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이게 그냥 흰색 정의가 붙여놓기에는 그냥 막아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유행하는 그런 인물들이나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문구를 작성해서 붙여주면 애들이 그냥 보고 바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요즘 들으면 막 빨리 가냐 물어봐 이성 문제 있어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디자인적으로 비웃고 예쁘게 그려져 있으면 이쪽으로 효과가 있고. 그런 거 하면 애들이 기분 안 나빠하고 바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수빈 씨가 몇 분 남았니? 뭐 이런 거. 말풍선에 이렇게 가지고. 거기 가운데 좀 적어주세요. 정말이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네, 그래서 굴린 거니까. 우리 포스트잇이었으면 꽤 붙였기 떼서 미래 예상. 지속 가능하냐 하죠. 교감 시간 같은 교감 시간 3 여기서부터 여기 바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동 시간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. 미래 예상 안 보고 잘 모르겠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. 이 대안의 효과가 진짜 어떻게 구현이 되겠는가, 달라진 상황을 좀 더 묘사를 해보라는 거예요. 가설이라고 해서 가설.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할때 저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애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안 닫잖아요. 그래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손잡이 그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저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야인시대 그 사달라 있잖아요. 문 닫으면 보여주는 사달라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러니 애들이 물론 사달라는 내지는 않지만 애들이 그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닫아요. 본인이 재밌으니까 일단 보고 닫고 지금 저희 방에도 붙여져 있거든요. 맞아. 문 닫을 때 기가 막히게 문을 닫아요. 그거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애들이 또 안 닫는 애들 있으면은 야 사달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. 그러면은 와가지고 다시 재밌게 문화처럼. 네. 그러니까 거부가 너무 문 닫아야 되 귀찮아가 아니고 그냥 안 닫으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재미 요소를 좀 넣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신호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게임 요소를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을 보면서 이렇게 상황을 막는 것도 좀 재미있는 문구나 그림, 사진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